첫 소식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죠. 한덕수 전 총리, 이상민 전 장관에 이어서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부까지 모두 12.3 비상계엄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란으로 결론 내렸습니다. 자,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계기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는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져 왔죠. 자, 이에 대해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주장하는 세력과 절연을 하겠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의 1심 결과에 대해서는 또 이런 입장을 오늘 밝혔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선고되었습니다. 안타깝고 참담합니다. 국민의힘은 줄곧 계엄이 곧 내란은 아니라는 입장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이는 우리 당만의 입장도 아니고 다수 헌법학자들과 법률 전문가들의 주장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1심 판결은 이러한 주장을 뒤집을 충분한 근거와 설명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아직 1심 판결입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예외 없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장동혁 대표는요, 비상계엄이 내란이다라는 법원의 판단에 대해서 의구심을 제기한 셈입니다. 한 곳도 아니고 세 군데 재판부가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 맞다라고 인정을 한 상황이죠. 자, 이런 상황에서 판사 출신인 제1야당 대표 장동혁 대표가 이런 입장을 밝혔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저는 좀 황당하다 이런 말씀을 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판사 출신 아니십니까? 법원이 3번 판단했고 헌법재판소까지 4번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전히 인정하지 못하겠다. 이런 판단, 이런 말씀을 어떻게 국민께 하실 수 있는지, 지금 장동혁 대표는 국민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게 아니라 윤석열 전 대통령 한 사람을 바라보고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동안 민주당에서 국민의힘에게 내란을 옹호하는 정당이다 이렇게 비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비판마저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국민의힘은 내란 정당이다 이렇게 비판을 추가해서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제부터는 국민의힘을 위헌정당 심판 해산에 그건 대상으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을 것임을 명심해야 됩니다. 네. 지금 최소한의 반성과 사과를 기대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없이 이렇게 국민의 눈높이와 너무나 동떨어진 말씀을 주셔서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네. 일단 변론의 기회는 잠시 후에 드리고요. 윤 어게인 진영에서는 윤 전 대통령을 지켜야 한다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이 한편으로 소장파를 중심으로 한 절연 요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죠. 장동혁 대표는 어떤 입장을 정했을까요? 오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재판은 정치적인 재판입니다. 미국에서도 현재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국민의힘 의원들도 나와서 윤석열 대통령 지키려고 목소리를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의 망령에 사로잡혀 있는 윤 어게인 세력과 즉각 절연하십시오. 더 이상 모호한 입장으로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차례 사과와 절연에 대한 입장을 발표했고 그에 따른 변화와 혁신의 노력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와 절연의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분열의 씨앗을 뿌리는 일입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대통령의 이름을 이용하는 세력, 대통령과의 절연을 앞세워 당을 갈라치게 하는 세력, 단호하게 절연해야 할 대상은 오히려 이들입니다. 자, 마지막 부분. 절연해야 될 대상은 윤 전 대통령과 절연하자고 주장하는 세력이다.
그러면 지금 윤 전 대통령과의 절연은 아니고 오히려 다른 대상을 지금 절연의 대상으로 얘기했습니다. 어제 판결문을 좀 종합적으로 보면요. 기존의 특검이 주장했던 것, 그리고 민주당이 주장했던 것과 조금 배치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 자체가 치밀하게 준비되지 않았고 물리력 행사를 최대한 자제했다. 이런 게 양형 이후에 있는데요. 장동혁 대표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주목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오늘 입장을 전반적으로 보면 이미 이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탄핵 결정을 존중한다는 얘기를 수차례 했고 수차례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언급을 했어요. 네. 절연이라는 이 부분도 본인이 직접 언급을 하면서 이미 절연하겠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런 주장을 지속적으로 하는 건 국민의힘을 과거에 묶어두는 것이다. 이런 기존의 입장을 반복한 게 아닌가 그런 얘기인가 싶고요. 그런데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국민의힘을 과거에 두는 것 그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12계엄이 5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야당이 주목하지 않고 네. 당내 문제에서만 언급을 하는 것 이런 것은 오히려 단일 대우를 흐트러뜨리는 부분이다. 이런 주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박상수 대변인님. 글쎄요, 이게 지금 누가 내부 분열을 일으키고 있고 누가 지금 그러고 이 당을 위기로 빠뜨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장동혁 대표는 스스로 좀 자문을 해야 될 겁니다. 지금 김진욱 특보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민주당은 호시탐탐 우리 당을 위헌정당 해산을 시키려고 지금 노리고 있습니다. 그런 빌미를 당 대표가 직접 나서서 주는 것은 그 자체가 굉장히 심각한 해당 행위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당장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과 절연해야 되는 세력을 모두 절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장동혁 대표가 하루 걸리는 이 입장을 미리 페북에 냈습니다. 송원석 네. 원내대표는 분명하게 어제 페북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헌법에 위반되는 그런 반헌법적인 행동을 하는 그러한 행동들에 대해서 헌정 질서를 위협하고 파괴하는 과거, 현재, 미래의 그 어떤 세력, 그 어떠한 행위와도 단호히 선을 그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럼 송원석 원내대표도 절연의 대상입니까? 대안과 미래뿐만이 아니라 송원석 원내대표까지도 절연의 대상으로 놓고 있는 거는 지금 오늘 아침에 이정현 인재영입위원장은 야상까지 입으셨더라고요. 네. 왜 이러시는 겁니까 도대체? 이렇게 하시는 것 자체가 당을 분열시키는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이러냐고 물어보는데요. 어제 송원석 원내대표가 입장을 밝혔죠. 그러니까 과거 헌정 질서를 문란시킨 세력과는 단호하게 선을 긋겠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메시지는요.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7명 전원과 공유된 상태에서 나간 겁니다. 그 107명 내에는 장동혁 대표도 포함이 된 것이고 네. 지도부 모두와 다 공유된 동일된 입장이었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장동혁 대표의 입장 발표에 이 당 안팎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요. 보수 재건을 위해서는 장동혁 끊어내야 한다라면서 오히려 장동혁 대표를 윤석열 세력의 숙주라고까지 표현을 했네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 어제 이미 입장을 내면서 윤석열 노선을 우리 당에서 제거해야 우리 당이 또 보수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네. 그랬는데 오늘 장동혁 대표가 윤석열 노선을 사실상 천명을 한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이 지금 나아가야 될 방향이 윤석열 노선이냐 아니냐라는 지금 첨예한 이 노선 투쟁의 과 관련된 논쟁의 장에 지금 빠져들게 된 것이고 네. 윤석열 노선을 따라가겠다는 건 위헌정당을 가겠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장동혁 대표는 진짜 마지막 황금의 달이 하나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 아하. 빨리 돌아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같다. 지금 이렇게 판단을 하신 것 같은데 어제 이 법원의 1심 이 판결에서는요.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재판부가 계엄 당시에 정치인 체포 명단이 실제로 존재했다라고 판단을 한 겁니다. 어젯밤 지난 계엄령 선포 당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정치인들 등을 반국가 세력이라는 이유로 고교 후배인 여인형 방첩사령관에게 체포하도록 지시했던 사실, 그렇게 체포한 정치인들을
과천의 수감 장소에 수감하려 했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던 것도 파악되었습니다. 피고인 김용현이 여인영에게 14명의 구체적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준 것은 사실로 인정됩니다. 국회의장 우원식, 야당 대표 이재명, 한동훈 등을 우선하여 체포, 구금해서 수방사 비원 벙커로 이송한다는 임무를 부여받은 것으로 당시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이 체포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폭로를 했었죠. 그 당시에 아주 큰 파장이 일었는데, 그리고 그 체포 명단에 본인 이름이 있었고 대상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금 정계 복귀를 예고한 상태에서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뭐 지금이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딱 좋은 명분이 생겼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내란 우두머리죄 혐의 사건에서 사실상 내란죄가 인정이 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네. 1심 단계이긴 하지만 법원의 판단이 나왔죠. 내란 사건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의 경우에는 국회 계엄 해제 표결에 동료를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일정 네. 부분 지분을 가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법원의 판단까지 나왔기 때문에 본인이 그동안 주장했던 부분들이 일정 부분 다 사실로 확인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죠. 네. 그렇지만 이미 당 내에서는 제명이 된 상황이고 당 내에 한동훈계로 분류가 되는 의원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미약해 보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지방선거에서 어떠한 역할 또는 보궐선거에서 어떠한 역할 그리고 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진입을 하는 그러한 결과를 얻지 못한다면 한동훈 전 대표가 이번 그 선거 이후에 국민의힘 내부에서 어떠한 역할을 맡을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본인이 다시 한번 재기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은 것이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